안녕하세요. 다산리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 사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약 3년 동안 봐왔던 문제 중에서 가장 쉬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배우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배우셨던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합격을 하셔가지고 저도 너무 보람되고 아주 뿌듯한 회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관연도 문제를 무조건 암기하다시피 공부한다면은 절대 공부가 안 되겠죠. 반드시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공부를 통해서 반복하면서 공부를 하셔서 이 본문 강의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접하시게 되면은 야, 이거 문제 참 쉽다, 그렇게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한 이야기는 마치고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60번까지 한 번에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전력 1.5V, 내부 저항이 0.1옴인 전지 4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자, 단락 전류가 얼마 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건전지를 한번 그려보는데, 이때 1.5V짜리가 4개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몇 볼트가 됩니까? 6V가 되죠. 그쵸? 자, 그리고 내부 저항이 0.1옴짜리가 역시 4개 있다고 하니까 0.4옴이 되죠. 자, 이것을 단락시켰다고 해요. 단락이 뭐라고 했죠? 짧게 연결한 거라고 했죠. 자, 이때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락 전류를 물어보고 있어요. I는 R분의 V죠. 그렇죠. 그러니까 0.4분의 6 돼서, 자,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15A가 될 겁니다. 답은 얼마? 15가 됩니다. 2번, 다음 중 도전율을 나타내는 단위는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위를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유전율, FM, 그쵸? 투자율, HM. 그 다음에 도전율, 모퍼메타. 제가 본문 강의에서도 쉽게 외우는 방법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뭐 자기저항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도전율 4번이죠. 3번, 오메가 L이 5옴이고 오메가 C분의 1이 25옴이다. 자, 이때 LC 직렬 회로에 100V의 교류를 가할 때, 자, 전류가 얼마큼 흐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3번 문제에서는 일단 오메가 L이 5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C분의 1이 얼마입니까? 25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회로가 용량성이냐 혹은 유도성이냐 어떤 것이 더 크냐를 좌우하는 것은 둘 중에 크기가 누가 더 크냐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유도 리액턴스냐 용량 리액턴스냐. 지금 25옴을 차지하는 용량 리액턴스가 더 크기 때문에 이 회로는 우리가 용량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성을 보게 되면은 답은 3번 아니면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를 한번 볼까요? I는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분의 V가 되는 거죠. 임피던스가 5, 25 빼게 되면 20 남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분의 전압이 얼마입니까? 100V라고 하죠. 그러면 얼마? 답은 5A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A입니다. 4번, 단면적 5제곱센티미터, 길이 1m, 투자율 10의 3승인 환상철심에 600K의 건선을 감고 이것에 0.5A의 전류를 흐르게 한 경우, 자, 이때 기자력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기자력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F는 NI가 되죠. F는 NI가 되니까, 자, 이 앞에 있는 무슨 단면적이라든지 투자율, 길이 이런 것들 다 연막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나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뭐? 권수와 전류만 알면 됩니다. 자, 이때 권수가 몇 회를 감았다고 했냐면요, 600회의 권수를 감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는요 0.5A라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300이 되겠죠. 답은 380A톤 해서 3번이죠. 5번, 그림에서 C1은 1, C2는 2, C3는 3 마이크로패러드, 2 마이크로패러드일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콘덴서가 직렬로 되어 있으면은 저항의 병렬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C1분의 1, 1분의 1 플러스 C2, 2분의 1 플러스 C3, 2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1 더하기 0.5, 0.5, 2분의 1이니까 답은 0.5, 즉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6번,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였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접속했을 때 몇 배인가? 2배가 되는 거죠. 2의 제곱배가 되는 거죠. 4배가 되죠. 7번,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게 됩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원래 전기적 중성 상태였는데 음전기가 되거나 혹은 양전기가 되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대전됐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답은 3번 대전입니다.
8번. Y결선에서 선간전압 VL과 상전압 VP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전압에다 루트 3배 곱한 게 선간전압이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죠. 그렇죠? 루트 3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3번이죠. 9번. 자, 자기회로에 기자력을 주면 자로의 자속이 흐른다. 자, 그러나 기자력에 의해 발생되는 자속 전부가 자기회로 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로 이외의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도 있다. 이와 같이 자기회로의 이외 부분, 그러니까 밖으로 뭐예요? 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수도관이 있는데 수도관 이외의 부분으로 물이 새 나가는 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의 자로에서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설자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자체 인덕턴스가 100헨리가 되는 코일에 전류를 1초 동안 0.1A만큼 변화시켰다면 자, 유도기 전력은 얼만큼이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도기 전력 E는 L, T분의 지금 뭐가 됩니까? I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L 값은 100헨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T, 시간은 얼마입니까? 1초, 그 다음에 전류는 0.1A라고 합니다. 1분의 0.1.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10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10V 2번이죠. 11번. 전기장 중에 단위 정전화를 놓았을 때 그것에 작용하는 힘은 어느 값과 같은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장의 세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2번. 전격 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전격이 90%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력은 몇 와트가 되는가?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P는 자, 저항이 일정할 때요. R분의 V의 제곱으로 우리가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바로 전력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220V짜리 다리미가 있는데 자, 전압을 좀 줄였어요. 한 10% 정도 줄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200V로 줬을 때 그러면은 이 다리미는 제대로 일을 할까요? 원래 거에 몇 %로 일을 할까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공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R분의 그 다음에 전압이 있으니까요. 자, 전압이 90%의 전압을 가했으니까 0.9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99, 81. 그럼 얼마가 됩니까? 81%가 되겠죠. 그렇죠? 답은 그래서 810W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R, 오민 저항 3개가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Y 결선으로 환산하면 한 상의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가 변환이라고 해서 Y로 있는 것을 자, 델타로 변환할 때는 우리가 3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델타에서 Y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할 때 3배를 했으니까 델타에서 Y로 갈 때는 3분의 1배를 해줘야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14번. 공기 중에서 5cm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두 개의 평행 도선에 각각 10A의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를 때 도선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가 얼만큼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도선 두 개, 평행 도선에서 흐르는 전류. 자, 그리고 이걸 I1, I2라고 했을 때 그리고 R미터만큼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이 두 도선에 작용하는 힘, 그것을 바로 구하는 게 이번 문제죠. 힘은 R분의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게 이제 식입니다. 식. 자, 그러면요. 이 R 서로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5cm죠. 그러면 0.05m고요. 우리가 무조건 단위는 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1, I2가 얼마입니까? 각각 10A니까 자, 2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100이 되겠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계산하게 되면요. 이거 얼마일까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얼마입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쉽죠? 네. 물론 여러분께서 딱 봐서 어려운 문제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 1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중 있게는 하지 않았죠. 그러나 앞에 있는 문제들은 계산이 조금 있긴 하지만 계산이 있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5번. 단상 100V, 800W, 역률 80%인 회로에 리액턴스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5번. 지금 이것을 풀려면 이거 관연도에도 한 3번 정도 나왔던 문제죠. 그렇죠? 이 문제를 풀게 되려면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P상이고 이쪽이 유효고 이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이 임피던스 성분, 그 다음에 여기 저항 성분, 이쪽은 리액턴스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 리액턴스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100V, 800W입니다. 역률이 80%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역률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피상 전력이 얼마입니까, 지금?
유효 전력이 역률이 0.8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지금 이 유효 전력이 800이니까 피상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0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전압이 100이면은 전류는 10이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쪽이 우리가 10이라고 볼 수가 있고, 리액턴스 물어보게 되면 10옴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이 8옴입니다. 그러면은 왜 임피던스 분의 유효 성분이니까, 자, 그러면은 역률이 이제 0.8이 되겠죠. 그럼 리액턴스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된다? 우리가 6옴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10인지 아시겠죠? 그쵸? 전압이 지금 100이니까요. 그쵸? 전압이 100이니까 전류가 10이죠. 그쵸? 다음에 16번.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고, 기, 직 이렇게 돼 있죠.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 그렇죠? 지금 1번 순시파는 아닙니다. 17번. 다음 물질 중 강자성체로만 짝지어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니쿠, 철만 그렇게 외웠었죠. 그렇죠? 답은 4번. 철, 니켈, 코발트. 그렇죠? 18번.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쭉 보게 되면은 4번에 자기력선이 교차된 곳에서 자기력이 세다. 아니죠. 자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를 않죠. 답은 4번이죠. 19번. RL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RL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XC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럼 RL 회로에는요, 이 XC가 어떻게 됩니까? 제외가 되죠. 그렇다면은 이 답은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이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또 계산하게 되면 이거를 보기에서 찾게 되면은 답은 3번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20번. E는 200 사인 100파이 T 볼트의 교류전압에서 T는 600분의 1초일 때, 자, 순식값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순식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초까지 계산한 값입니다. 지금 문제가 E는 200하고 사인, 그 다음에 100 파이 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시간이 600분의 1초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우리가 한번 전개를 해보죠. 그러면은 이게 200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그 다음에 100 파이 곱하기 시간이 얼마라고요? 600분의 얼마요? 1이라고요. 그렇죠? 600분의 1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 600과 100이 공 두 개가 없어지게 되면 6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200 사인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여러분 6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파이가 180이니까 30이죠. 사인 30. 사인 30은 얼마가 됩니까? 0.5가 되죠. 따라서 0.5 곱하기 200을 하게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이거 100볼트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21번. 전기철도에 사용하는 직류 전동기로 가장 적합한 전동기는 무엇입니까? 힘이 센 거, 직권 전동기겠죠. 2번이죠. 21번. 슬립이 0.05이고 전원 주파수가 60Hz인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가 얼마큼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회전자와 고정자. 그러니까 밖에서 주는 것과 실제로 안에서 받는 것의 주파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바로 슬립에 따라서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측 주파수는 어떻게 됩니까? 슬립에다가 1차 측 주파수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슬립이 0.05라고 했죠. 0.05. 게다가 주파수가 60이니까요. 자, 이건 얼마가 됩니까? 3Hz가 됩니다. 23번. 다음 중 유도전동기에서 비례 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본문에서 쉽게 외우는 법을 말씀드렸었죠. 토, 일, 역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자, 문제 답은 4번 역률입니다. 24번. 변압기 내부 고장 시 급격한 유리 또는 가스의 이동이 생기면 동작하는 부울지 계전기의 설치 위치는 주 탱크와 컨서베이터 사이. 그런데 문제가 조금 얘기가 다르게 나왔어요. 그렇죠? 4번을 보시게 되면은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를 연결하는 파이프. 컨서베이터 연결하는 게 컨서베이터 연결하는 것과 변압기 본체가 주 탱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탱크와 컨서베이터 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25번. 변압기 1차 권 횟수가 80회다. 자, 변압기가 있는데 앞에 80회를 감았습니다. 80회를 감고, 자, 2차 측에는요 320회를 감았대요. 몇 배가 들었습니까? 8, 4, 32 곱하기 4배가 됐네요. 그렇죠? 네. 자, 이때 2차 측의 전압이 100V면은 4배를 했는데도 100V면, 자, 그러면은 원래는 얼마 했다는 겁니까? 원래는 25V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답은 2번이죠. 26번. 전기 기계에 있어서 와전류손을 감소하기 위해서 적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철손에서 히스테리스손과 와류손이 있죠. 히스테리스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규소광판을 사용하고, 와류손을 하기 위해서는 철심을 성층하게 되는 거죠. 성층, 여러 층으로 쌓는다. 답은 1번이죠.
27번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이죠. 28번 3권선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3권선 변압기가 뭐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까? 전압조정, 그쵸? 뭐 역률 개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번이죠. 3차 권선에 조산기를 접속하여 송전선의 전압조정과 역률 개선에 사용한다. 29번 동기기에 사용되는 절연재료 중 비종 절연물의 온도 상승 한도는 약 몇 도씨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한 2번 정도 우리가 온도에 대한 거 물어봤는데, 자, 비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B는 1, 3이랑 숫자가 비슷해서 얼마입니까? 130도를 버틸 수 있는 온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기준 온도는 공기 중에서 마이너스 4, 그러니까 40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0을 하게 되면은 이게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되죠. 90은 Y형인데, 그쵸? 네, Y종인데. 답은 90입니다. 30번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에서 계장원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자, 이 문제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전압에서 절연 파괴 위험 방지. 31번 어떤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강화가 5%인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그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단락비라고 하게 되죠. 단락비 K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어떻게 계산합니까? 100 이렇게 계산하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지금 얼마로 갑니까? 5%예요. 5%. 자, 5% 분의 100 하게 되면은 이거 몇 배가 됩니까? 20이 되겠죠. 그렇죠? 단락비가 20. 그러니까 단락비가 20이라는 거는 정상일 때분에 전격 전류분에 단락됐을 때의 전류의 비율이 20이다. 몇 배가 흐른다? 20배가 흐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답은 2번입니다. 32번 주상변압기의 고압 측에 여러 개의 탭을 내는 이유. 왜 그러죠? 2차측 전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솔로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33번 동기발전기를 회전 계자형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4번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 이거는 관계가 없죠. 우리가 다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나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4번 직권발전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직권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자, 몇 번이 틀렸나요? 제 카본,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맞죠? 나번에 순전압을 일정하게 하고자 한다 라고 되겠습니다. 발전기라고 하는 건 이거죠. 발전기는 총 만든 전압, 유기기전력에서 뭘 빼면은요, 전압 강화를 빼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간에 까먹는 전기를 빼게 되면은 이것이 뭘로 됩니까? 단자 전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권이면은요, 이거는 E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I가 RA 플러스 RS, 전기자와 계자. 이것이 바로 단자 전압이 되는 겁니다. V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3번에는 V는 E 플러스 I,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공급된 전압, 단자 전압이 두 개, 유기기전력과 그 다음에 전압 강화를 더한 것 같다.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발전기가 아니라 전동기에 사용되는 거죠. 34번에 3번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35번에 삼상 동기전동기의 출력 P를 부하각으로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2번이 답이죠. 36번 동기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의 동기 속도입니다. 37번 회전수 1728rpm인 유도전동기의 슬립은 얼만큼이 됩니까? 자, 이런 문제만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 합격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렇죠? 문제 너무 쉽죠? 슬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동기 속도분의 그 다음에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가 되겠죠. 지금 동기 속도가 얼마입니까? 동기 속도가 1800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1728 하게 되면요. 0.04. 답은 4%죠. 3번. 38번.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림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이 뭡니까? 정류회로죠.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한 브릿지 정류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브릿지 회로라고도 합니다. 2번 실제의 정류기로 널리 사용됩니다. 실제로. 3번에 반파 정류 아니죠. 다이오드 4개를 사용하는데요. 자, 39번 50Hz 6극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부하에서 회전수가 955일 때 슬립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슬립을 알려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회전수는 안다고요. 얼마? 955라고 하는 거는 안다고요. 그러면은 동기속도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동기속도는 얼마입니까?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배 F니까 극수가 지금 6극이고요. 그 다음에 120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주파수가 50Hz죠.
그럼 얼마입니까? 계산하게 되면요. 이거 600일 하게 되면 1000이죠, 1000. 동기속도가 1000rpm이에요. 그럼 1000분의 1000 빼기 955. 이거 얼마입니까? 45죠, 45. 그러면 0.045 되겠네요. 4.5%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죠. 40번. 삼상 380V 60Hz. 그 다음에 사극 슬립 5% 55W 유도 전동기가 있다. 회전자 속도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전자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N은 이렇게 구하죠. 1-S에다가 NS. 그러니까 사실 1-S라고 하는 게 우리가 효율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NS, 동기 속도에다 효율을 곱하면 곧 실제 회전자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나머지는 뭐 복잡하게 구했는데 이 슬립이라는 걸 그냥 알려줬어요. 얼마? 5%라고 하는 거는. 그럼 1 빼기 5 하게 되면 얼마예요? 0.9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동기 속도가 얼마입니까? 사극의 60Hz. 이건 우리가 외우자고 했었죠. 그렇죠? 1800. 그럼 얼마가 됩니까? 그냥 계산하게 되면은 1710rpm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3번이죠. 41번. 전기공사 시공에 필요한 공구 사용법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1번에 콘크리트 구멍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노가우 펀치. 3번에 합성수지 가요전송관의 굽힘 작업을 위해서 토치램프를 사용한다. 이건 좀 잘못됐죠. 자, 근데 저는 이 문제가 만약에 합성수지 관 그러면 이거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요전송관이라고 하잖아요. 가요전송관은 그냥 여러분이 외부적으로 인력, 그러니까 사람의 힘에 물리력을 가하게 되면은 쉽게 구부릴 수 있는 겁니다. 토치램프, 뜨겁게 열 경화성, 열을 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42번 금속 전송관 작업에서 나사를 낼 때 필요한 공구는 어느 것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오스터.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43번 과전류 차단기 A종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에서 용단되지 않아야 됩니까? 1.1배, 110%에서는 끊어지면 안 되겠죠. 44번 특고압, 투트나인 Y 가공 전선로의 완금 접지 시 접지선은 어느 곳에 연결해야 되는가? 중성선에 연결하게 됩니다. 45번 단선의 직선 접속 시 트위스트 접속을 할 경우 적합하지 않은 전선의 규격은 전선에 10 넘게 되면요 우리가 브리타니아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굵으니까. 46번 풀용 수중 조명을 넣는 용기 금속재 부분은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됩니까? 풀장용 수중 조명. 자, 풀장은 어느 집에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특별한 집에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특별 제 3종 접지 공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7번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어디입니까? 배전반, 분전반을 접근이 어려운 곳에다 설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1번 접근이 어려운 장소. 띠 안 되죠. 48번 알루미늄 전선과 전기기계 단자의 접속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1, 2, 3 쭉 보게 되면은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4번에 누름 단자 등의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는 전선을 단자의 깊이의 3분의 2 위치까지만 삽입할까? 3분의 2 이상 삽입해야죠. 아주 깊게 삽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49번 사용전압 400V 이상 건조한 장소로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곳에 저하 목내 배선 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3번의 버스덕트입니다. 자, 50번 저하 면접 인입선의 시설과 관련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저하 면접 인입선 시설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죠? 5m 넘는 도로 횡단하지 말 것, 옥내를 관통하지 말 것, 반경 100m를 넘지 말 것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번에 전선의 굵기 1.5 스퀘어 이하일 것, 이 잘못된 얘기죠. 우리가 법규에서 전선을 얼마 이하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전선을 가급적 두껍게 사용해야 되는 거지 전선을 얼마보다 더 얇게 사용해라 이런 얘기는 없다고요. 2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51번 라이팅 덕트를 조영지에 따라 부착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덕트 3m, 라이팅 덕트 몇 미터? 2m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점 한번 쭉 볼까요? 자, 처음에 합성수지관 얼마? 1.5m. 그 다음에 금속관 몇 미터? 2m. 애자 몇 미터? 2m. 덕트 몇 미터? 3m. 가요전선관 몇 미터? 1m. 덕트인데 이 앞에 라자가 붙었어요. 라이팅 덕트. 그럼 얼마? 2m. 케이블 얼마? 2m. 케이블은 케이블인데 자 여기 케이블 앞에 캡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뭐가 붙으면은 캡타일 케이블 얼마? 1m.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2m죠 라이팅 덕트. 52번 화약고 등의 위험 장소에서 전기 설비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틀렸어요. 400V 아니에요. 300V예요. 그렇죠? 400V는 어디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흥행장. 자, 이번에 전기기구는 전폐형을 사용할 건, 맞는 얘기죠. 그쵸? 전폐형을 사용해서 공사를 해야지 화약고 있는 곳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우리가 배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53번. 고압전로에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지락조리를 검출하는 것을 사용하는 ZCT. 54번. 인입용 비닐저른 연선의 공식난 면적 8스퀘어 되는 연선의 구성은 소선의 지름이 1.2mm일 때 수선수는 몇 가닥으로 되어 있는가? 이게 2006년도인가에 7년도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나왔어요. 왜요? 왜 안 나올 줄 알았냐?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어렵거든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요. 원래요. 이렇게 돼야죠. 파이 R의 제곱. 그쵸? 전선 하나의 면적이죠. 한 개의 면적 곱하기 소선수. A가 전체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선수 N 개수라고 한번 해보죠. N 개수가. 이게 하나의 면적이고요. 그렇죠? 하나의 면적에다가 소선수를 곱하게 되면 전체 면적이에요. 그럼 지금 전체 면적이 8이라고 하고 소선수는 몰라요. N. 그 다음에 한 개의 면적이 어떻게 구하냐 이런 얘기인데 1.2mm니까 R이 얼마가 됩니까? 0.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0.6에 제곱해서 얼마로 곱해서. 근데 다 구할 필요가 없다고. 왜? 우리가 전선의 소선수, 연선의 가장 최소 구성 가닥이 몇 가닥입니까? 7가닥이잖아요. 그다음 몇 층일 때? 1층일 때. 그 다음에 2층일 때는 뭐예요? 7에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가요? 이렇게 배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9가닥. 다음에 37가닥, 3층 쭉쭉쭉쭉 가게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4번. 55번. 저압 옥내용 기기의 3종 접지 공사를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전에 의한 감전 방지죠. 다음에 56번. 무대, 오케스트라 박스 등 흥행장의 저압 흥행장을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흥행장의 저압 옥내 배선 공사의 사용자라면 몇 볼트입니까? 3번 400볼트죠. 57번. 네온 변압기를 넣는 외함의 접지 공사는 3종 접지. 다음 58번. 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물 중에서 지선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지선을 사용하면 창피해요. 이거는 어떤 거? 철탑일 때. 답은 2번. 59번. 지지물의 지선의 연선을 사용할 경우 자, 소선의 가닥 이상의 소선은 몇 가닥 이상에 사용하는가? 연선, 소선, 지선의 가닥수는 3가닥 이상을 사용하게 되죠. 60번. 전선 접속 시 S형 슬리브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물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슬리브는 전선에 굵게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뭐 당연히 공자님 말씀이죠. 60번에 보기 2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뭐 고르게 눌러서 밀착시킨다. 맞고요. 열린 홈 쪽의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요. 만약에 우리가 슬리브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전선이 안에 있다고 하면 어느 쪽을 물려야 되나?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물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물려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4번에 단선은 사용 가능하나 연선 접속 시에는 사용 안 한다. 아닙니다. 연선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60번에 4번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0번까지 문제를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제가 여러분 여러 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어떤 거를 여러 번 강조하게 됩니까? 본문을 3번 이상 보십시오. 반드시 제가 꼭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나도 모르게 실력이 충분하게 쌓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한 공부 방법은 우리가 단순하게 문제 답 암기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학습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기능사에서 끝나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기사, 산업기사까지 가실 거니까 그 이후에 공부를 하기 위한 디딤돌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014년도 사회 전기기능사 문제풀이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